비슷한 고민의 상담 편지를 2통 이어서 전해드리고 함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편지. 저는 중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학부모입니다. 중2 딸은 학원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90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아들은 중학교 입학 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평균 89점, 기말고사에서 83점, 2학기 중간고사에서 73점. 이렇게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학원은 수학만 다니는데 수학은 93점에서 100점도 받아오는데 다른 성적은 엉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한두 개 틀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반 수업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요. 진로도 IT 쪽으로, IT 산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컴퓨터 게임과 아빠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서너 시간 하고 인터넷 강의는 한두 시간만 듣습니다.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아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게임 중독 테스트 결과 중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반 아이들 33명 중에서 5명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네요. 학교에서는 따로 게임 중독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학기 성적표는 아예 보여주지를 않아서 애 아빠가 너 성적표 안 갖고 왔어? 아직 안 나왔어? 가져와 봐 하니까 겨우 보여줬어요. 성적표를 본 애 아빠가 한 30분 정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를 물은 다음에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학원과 인터넷 강의를 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집에 TV도 없어서 그동안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게임만 하고 있어요. 꾸중을 해도 듣질 않아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중학교 4학년인 막내 아들도 오늘 성적을 보니 반 평균이 86점인데 우리 아들은 74점. 눈만 뜨면 형하고 같이 게임을 해요. 도서관에 데려가도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더니 멀티미디어실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두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릴 수도 없고 게임한다고 남편과 제 휴대폰을 숨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학생 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학교 공지사항에 가끔 방송국에서 대학생 멘토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알려주던데 그게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다음 사연도 뭐 같이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한 사연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애청자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작년 여름 발목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공부에서 아예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도 공부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마음도 흐려지고 공부에서 손을 놓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들 때문에 저와 아들 사이에는 매일매일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게 부모인지라 때로는 날이 선 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은 다 잔소리로 아는 아들. 허송세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안타깝기만 한 엄마. 저희 둘 사이가 계속 엇나가기만 하던 그때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선생님들께서 아들이 원한다면 당분간 공부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들이 싫어할까 봐 조심스럽게 그냥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가봐 하면서 넌지시 운을 뗐는데요. 뜻밖에도 아들은 네 한번 가볼게요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공부를 하고 온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가라 그랬어? 하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주일에 나흘 부담스러우면 이틀이나 사흘만 간다 그래. 시간도 짧게 해달라고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은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하려니 버거웠던가 봅니다. 그런데요. 첫날 버럭하던 아들이 벌써 한 달째 공부방에 다닙니다. 며칠 전에는 여느 때와 다른 모습으로 엄마 수학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어떻게 하지? 하더군요. 뭔가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설레어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긴 아들. 늘 긴장감이 감돌고 삭막했던 집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아들에게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좋을지 어떨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긴 아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은 좋으셔서 편지 쓴 것 같지? 그래도 예, 걱정이 있나 봐요. 앞에 이야기에서 이제 뒤에 예. 이야기로 좀 네. 이어가지고 보면 네네.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는 너무 안 해서 성격이 네. 뚝뚝 떨어지는 단계. 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네. 조금씩 예. 뭔가 아이가 잡혀가는. 예, 네.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이 네. 생기는 단계. 이렇게 좀 나빠지다 이게 좋아지는 걸로 제가 이어서 예. 너무 막 괴로워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또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네. 이렇게 두 사연을 골라봤어요. 보면 음. 요즘 아이 키우는 집 보면 참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집안 부모의 예, 집안 맞아요.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뭐 공부 안 하면 집안 전체가 막 예. 냉기가 돌고 막 긴장감이 높고 아이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화기애애해지고 네. 아 정말 공부에 좌우되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저희 선배 중에 한 분, 예. 뭐 두 분 다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 엄마는 이제 그 대학교 교수시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3학년쯤에 그냥 학교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관두게 합디다. 예. 그래서 그분의 그걸 보면서 그것도 옳은 방법이 하나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자식을 이렇게 꼭 공부에 몰아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오히려 가진 게 좀 충분히 있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으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네. 내가 무언가 얘를 밀어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그나마 있는 약한 동아줄이지만 네. 공부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예.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예.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려는 게 부모들의 욕심인 거죠. 그렇죠. 바로. 잘 벌 수 있는 것보다는 아주 밀려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지금은 그렇죠. 사실 예, 아주 예. 밀려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뭐 네. 잘 벌기 위해서 정말 최상위권으로 이런 기대는 대부분 한 중학교 가면 서서히 사라지고 네.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 못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밀려나면 안 된다. 이런 더 생각 어려워지죠. 때문에 이제 절박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조르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두 번째 사연을 보면서 예. 보면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선생님이 이렇게 네. 좀 살짝 도와줬잖아요. 예. 네. 부모하고 아이가 이렇게 긴장감이 높을 때 제3자가 등장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네요. 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식의 어떤 자원봉사 내지 예. 네. 이런 사회 서비스가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제가 보면은 이런 도움받는 애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그렇군요. 사실 뭐 잔소리 비슷한데 주제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엄마는 그 감정이 실려. 그렇죠. 맞아요. 절박하니까 불안하니까 막 감정이 실려 심하게 말이 나오고 네네. 집에서 또 하는 꼴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중립적. 선선하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중립적으로 좋게 듣기 좋게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도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네.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하기 싫은 귀찮음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랑 자꾸 손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부모님은 아이랑 싸우다 보면 자꾸 아이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자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게 다른 집의 아이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비교까지는 아니고 네. 부모님이 일단 마음이 불안하니까 네. 우선 불안하고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절박하게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강요해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은 빨리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빠르다고 보십니까? 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없죠. 우리 사회가 그게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게 고3까지는 부모들의 밀어야 되는 괴로움이에요. 거예요. 그죠? 예. 사실은 뭐 다른 직업이 적당한 아이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맞아요. 많죠. 훨씬 네. 많은데 네. 그 길이 너무 한심하니까 그냥 음. 공부해서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부모들이 아니라는 걸 그런 알면서도 현실이죠.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네. 밀고 가는
가는 게 현실이죠. 예. 저는 이 두 번째 편지 아버님이 네. 참 감정적이신데 너 성적 안 오르면 학원 다 때려치울 거야. 첫 번째 사연. 성적이 안 오르면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데 그만두기. 근데 첫 번째 사연에서 역설적이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예. 게임 중독이라고 했는데 이 네. 게임 중독이 이 아이가 좀 3-4시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네. 왜 3-4시간을 하는 걸 두고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네. 됩니까? 중학교 1학년이면 컴퓨터 게임 시간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거든요. 네. 부모가 분명하게 이렇게는 안 된다. 지금 성적도 구체적으로 점수가 점점 뚝뚝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내가 더 게임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있겠죠. 그러면 그걸 네. 같이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게임을 하루에 어느 정도 그렇죠. 할까? 같이 합의를 보고 그걸 지키도록 매일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퍼져서 보고 있다가 성적이 뚝 떨어진 것만 가지고 속상해하고 아이한테 야단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성적 떨어진 거 가지고 야단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네. 아까 두 번째 사연처럼 아까 멘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대학생 멘토와 함께 공부하는 거 이렇게 좀 만나보게 하면 아이들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네.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예.